시험장 입구에서 감독관이 신분증을 확인하던 중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험생 명단에는 분명 26살 이서연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앞에 선 사람은 76살 할머니였으니까요. 할머니,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손녀 대리 시험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요, 이서연 맞습니다. 제가 시험 봐야 해요. 그날 시험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70대 할머니가 간호사 국가고시를 보겠다고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죠. 저 나이에 무슨 간호사? 치매 걸렸나?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할머니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그리고 이 할머니가 앞으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1장 마이너스 갑작스러운 사고.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허름한 반지하 집. 이서연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73살의 나이에도 허리를 굽혀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죠. 등에 진 리어카는 할머니 몸무게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또 나오셨어요? 그 나이에 왜 이렇게 고생을? 마트 사장이 안타까워하며 박스를 건네줬어요. 괜찮아요. 손녀 학비 벌어야죠.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은 23살 손녀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간호학과 4학년이었어요.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이었죠. 국가고시만 통과하면 대학병원에 취직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자랑스러웠어요.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으니까요. 민지의 부모는 민지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홀로 손녀를 키웠죠. 할머니, 제가 간호사 되면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요양병원도 보내드리고요. 아이고, 우리 민지. 할머니는 내가 건강하게만 있으면 그걸로 됐어. 그날도 할머니는 폐지를 주어 3만 원을 벌었습니다. 민지의 학원비 일부라도 보태려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오세요. 할머니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73 나이에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며 1시간을 달렸죠. 응급실에는 민지가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깁스로 감겨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 우리 손녀 괜찮은 거죠?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는 다리가 3군데 골절됐고 늑골도 2대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줬어요. 뇌진탕이 심각합니다. 기억 장애가 올 수 있어요. 최소 6개월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할머니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6개월이라니. 1달 후면 국가고시인데. 그날 밤 의식을 되찾은 민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시험 못 보는 거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번에 못 보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해요. 병원 취업도 다 날아가고. 할머니, 어떡해요?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내 건강이 먼저지.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복도 벤치에 앉아 밤새 생각했습니다. 1년을 더 기다린다고? 우리 민지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데. 그때 간호사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쉬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몸 상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손녀 곁에 있어야죠.
손녀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국가고시 준비생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못 보시면 아쉽겠네요.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2시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병실로 들어가 잠든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줘야 해. 우리 민지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민지의 간호학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 보는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심전도, 활력징후, 수행요법.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할머니에게는 외계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2장 마이너스 불가능한 도전. 일주일 후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책 왜 보세요? 응? 아, 그냥. 내가 무슨 공부하나 궁금해서. 민지는 피식 웃었어요. 할머니가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어려운데. 그 말에 할머니는 더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어렵지. 하지만 해봐야지. 할머니는 매일 도서관에 갔어요. 처음에는 사서가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이 책 찾으세요? 네, 간호학 기본서요. 어르신이요? 혹시 손자분 대신? 제가 볼 거예요. 사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책을 빌려줬어요. 할머니는 도서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 돋보기를 썼어요. 그리고 한 글자씩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심, 장은, 네, 게,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옆자리에 고등학생이 킥킥거렸어요. 저 할머니 뭐 하시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어요. 저녁에는 민지 병실에 가서 간호를 하고 민지가 잠들면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나이 들어도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르신 나이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걷지는 못했습니다. 기억력도 예전만 못했죠. 할머니, 제가 공부한 거 다 까먹은 것 같아요. 머리가 멍해요. 민지가 울먹였어요. 괜찮아. 천천히 나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시험까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민지의 수험표를 꺼내봤어요. 이서연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자. 할머니의 본명도 이서연이었습니다. 손녀에게 자기 이름을 물려준 거였죠. 만약 내가 대신 시험을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70세 할머니가 간호사 시험을 본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시험 접수처에 전화했어요. 저기요, 수험생인데요. 대리 시험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본인만 응시할 수 있어요. 그럼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신분증으로 합니다.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신분증을 봤어요. 사진 속의 민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찍은 증명사진이었죠. 눈과 이마만 보였어요. 할머니도 마스크를 쓰고 거울을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눈매가 비슷했어요. 할머니와 손녀는 원래 눈이 똑같이 생겼다는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정말 미친 생각이지만 할머니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3장 마이너스 은밀한 준비. 2달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 읽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기억력은 좋았어요. 한번 외운 건 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건강 안 좋으세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는데. 민지가 걱정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튼튼해. 하지만 사실 할머니는 하루에 2끼만 먹고 있었습니다. 공부할 시간을 아끼려고요. 체중도 5kg이나 빠졌어요.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걱정했습니다. 서연 씨 할머니, 요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병원은 한번 가보세요. 안색이 너무. 하지만 할머니는 병원 갈 시간도 아까웠어요. 공부해야 할 게 태산이었거든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간호학과 학생을 만났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어요. 어머니, 그 책, 간호학 책이시네요? 네, 공부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다. 평생 교육원 다니세요? 아니, 혼자 공부해요. 여학생이 감탄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이 시험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저도 어렵네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여학생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같이 스터디 하실래요? 저도 혼자 하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럴까요? 고맙네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수진과 함께 공부했어요. 수진은 할머니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문제를 풀고 설명해 줬어요. 어머니,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할머니는 수진 덕분에 공부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모르는 걸 물어볼 수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험 보실 거예요? 이번 국가고시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글쎄요. 볼 수도 있고. 정말요? 대단하시다. 수지는 진심으로 응원해줬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저도 힘이 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요.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중요한 건 의지야. 시험 일주일 전 민지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시험 때는 꼭 볼 거예요. 1년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민지는 체념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밤마다 울고 있다는 걸. 친구들은 다 합격해서 병원에 취직했는데 자기만 뒤처진다고 자책한다는 걸. 내가 꼭 해낼 거야. 우리 민지를 위해서. 시험 전날 밤 할머니는 민지 몰래 집을 나왔어요. 손에는 민지의 수험표와 신분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어요. 평생 화장 한 번 안 해본 할머니였지만 유튜브를 보며 배웠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민지 사진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만 성공하면 우리 민지는 간호사가 될 수 있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으로 향했어요. 사장 마이너스 운명의 시험날. 시험장 입구에서 할머니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민지까지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수험표와 신분증 주세요. 감독관이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건넸습니다. 감독관이 신분증을 유심히 봤어요. 할머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통과하세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주변은 모두 젊은 학생들이었습니다.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청춘들. 할머니만 70세시였죠. 옆자리 학생이 힐끔 쳐다봤어요. 저기요, 혹시? 네, 아니에요. 그냥 화이팅 하세요. 학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시험지가 배포됐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펼쳤어요. 문제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내가 공부한 내용이야. 지난 석 달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한 내용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할머니는 연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답을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맞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2시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다 했다. 정말 다 했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평생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할머니가 간호사 국가고시를 완주한 겁니다. 시험이 끝났어요. 학생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 너무 어려웠어. 나 떨어진 것 같아. 불안해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시험장을 나오는데 수진이가 보였어요. 어머니.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도 시험 보셨어요? 응, 봤어. 어떠셨어요? 글쎄, 최선을 다했어. 수진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꼭 합격하실 거예요. 저도 어머니 덕분에 힘냈어요.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너도 수고했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병원에 들렀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 민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민지 몰래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5장 마이너스 기적 같은 결과.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합격자 발표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인터넷으로 결과가 발표됐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험 번호를 입력했어요. 화면이 로딩되고 합격 2글자가 떴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70세 할머니가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민지한테 어떻게 말하지? 사실대로 말하면 민지가 충격받을 게 뻔했어요. 할머니가 대리시험을 봤다는 걸 알면. 그날 오후 할머니는 병원에 갔습니다. 민지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민지야. 네, 할머니. 너 합격했어. 민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뭐가요? 간호사 시험. 합격했어.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할머니는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합격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무슨, 너 합격했다니까. 축하해, 민지야. 민지는 휴대폰을 뺏어 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말도 안 돼. 제가 시험도 안 봤는데. 그리고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의 눈빛을 보는 순간 민지는 알아챘습니다. 할머니, 설마. 미안해, 민지야. 할머니가 대신 봤어.
민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대신? 그래. 너 대신 시험 봤어. 합격했어. 민지는 할머니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할머니. 민지는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았어요. 할머니가 달려가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민지.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너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할머니 마음이 찢어지더라.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민지는 할머니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하지만 이건 불법이에요. 들키면 할머니도 저도. 걱정 마.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도 할머니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지야, 할머니가 평생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이것밖에 못 해줬어. 아니에요, 할머니. 넌 할머니의 자랑이야. 간호사 되면 많은 사람들 살려.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는 할머니가 공부한 책들을 봤어요. 온통 밑줄과 메모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서투른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심장의 구조, 혈압 측정법, 응급처치 방법. 민지는 책장을 넘기며 또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눈에 선했거든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민지. 6장 마이너스 위기의 순간.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합격 한 달 후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서연 씨, 시험 당일 CCTV 확인 결과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세요.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 어떡해요? 들킨 것 같아요. 할머니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갈게. 안 돼요. 할머니가 가시면. 민지야, 이건 할머니가 저지른 일이야. 할머니가 책임질게. 다음 날 할머니는 보건복지부에 갔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조사관이 할머니를 맞았어요. 이서연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조사관이 CCTV 화면을 보여줬어요. 시험 당일 할머니가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인가요? 할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네, 저입니다. 그럼 당신이 직접 시험을 봤다는 건가요? 네. 조사관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수험표 사진과 다른 것 같은데요. 나이도 훨씬 많아 보이시고. 할머니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드러났어요. 저는 76입니다. 조사관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76? 네. 손녀 대신 시험 봤습니다. 조사관은 말문이 막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합격 취소는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손녀만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조사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셨어요? 손녀가 교통사고로 시험을 못 봤어요. 그 아이는 평생 이 시험만 준비했는데. 할머니는 모든 사정을 설명했어요. 민지의 사고, 자신의 공부, 그리고 대리 시험까지. 조사관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조사관이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문제예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더라도. 잠깐만요. 다른 조사관이 끼어들었어요. 젊은 여성 조사관이었습니다. 과장님,
잠깐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두 조사관이 방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언론에 나가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야. 70대 할머니가 간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니. 오히려 미담으로 다룰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부정행위는 부정행위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쥐었어요. 민지야, 미안해. 잠시 후 조사관들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일단 오늘은 돌아가세요. 상부와 협의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7장 마이너스 예상치 못한 반전.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하지만 처벌 소식이 아니었어요. 76세 할머니 손녀 위에 간호사 시험 합격. 감동의 물결. 평생 초등학교도 못 다닌 할머니의 3개월 공부. 기적 만들다. 사랑의 힘으로 이룬 합격, 할머니와 손녀의 눈물.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SNS에서는 할머니를 응원하는 글들이 넘쳐났어요. 진짜 감동이에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울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죠. 보건복지부는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여론이 할머니 편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죠? 처벌하면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고 논란이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을 내렸어요.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네. 할머니가 직접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재시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인 명의로요. 이 소식이 발표되자 전국이 들썩였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다고요? 네, 할머니. 이번에는 할머니 이름으로 정식으로 응시하시면 됩니다. 민지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진짜예요. 할머니도 간호사 되실 수 있어요. 어머, 할머니가 간호사를?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내가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 재시험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할머니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민지도 재활을 마치고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 부분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 고마워, 민지야. 할머니와 손녀는 함께 공부했어요. 전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화이팅! 꼭 합격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용기 얻었어요. 재시험 당일이 됐어요. 이번에는 언론사 카메라들이 시험장 앞에 쫙 깔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떳떳했어요. 시험지를 받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2시간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마지막 답까지 체크했습니다. 다 했다. 시험장을 나오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할머니, 시험 어떠셨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격 자신 있으세요? 글쎄요. 결과를 지켜봐야죠.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민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지가 휠체어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민지야. 할머니는 손녀를 안아줬어요. 잘했어요,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민지야. 8장 마이너스 진짜 기적. 한 달 후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할머니의 수험번호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합격 2글자가 떴어요. 됐다. 정말 됐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국이 축하 열기로 들썩였어요. 76세 할머니 정식 간호사 시험 합격. 대한민국 최고령 간호사 탄생. 할머니의 꿈 마침내 이루다. 할머니는 간호사 면허를 받았어요. 손에 든 면허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서연 간호사.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민지도 제 시험을 봐서 합격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두 사람 모두 간호사가 된 거예요. 할머니, 우리 같은 병원에서 일해요. 그래, 우리 민지랑 함께 일하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병원들이 할머니 채용을 꺼렸거든요. 76에 간호사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환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낙담했어요. 역시 나이가 문제구나. 하지만 민지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직접 해요. 뭘? 요양병원이요. 할머니랑 제가 운영하는 거예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처럼 나이 드신 분들을 돌보는 병원이요. 할머니가 계시면 환자분들이 훨씬 편안해 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봤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두 사람은 작은 요양병원을 열었습니다. 서연사랑 요양병원.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운영하는 병원이었어요. 처음에는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76세 간호사 할머니가 계신다며요? 네, 제가 직접 돌봐드릴게요. 할머니는 환자들을 정성껏 돌봤어요. 나이 든 환자들은 할머니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나이인데도 저렇게 일하시니 대단하시네. 저 할머니 손길이 참 따뜻해. 환자들은 할머니를 믿고 따랐어요. 병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1년 후 서연사랑 요양병원은 지역 최고의 병원이 됐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77 나이에도 열심히 일했어요. 할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지가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웃었어요. 괜찮아. 이게 내 꿈이었어. 사람들을 돌보는 게. 환자 중에 구순이 할머니가 있었어요. 99살의 고령이었죠. 서연 씨,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었어. 어머, 무슨 말씀을.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다가 늙었지. 내 꿈은 한 번도 못 펴봤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99에 무슨. 할머니는 구순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구순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서연 씨. 9장 마이너스 또 다른 꿈. 2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78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강연이요? 네, 전국 요양병원 간호사들 대상으로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힘을 얻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지가 권했습니다. 할머니 하세요. 할머니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들어야 해요. 할머니는 강연장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간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73살에 처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할머니는 지난 5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손녀의 사고, 대리시험, 재시험, 그리고 지금까지.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어요. 학교, 병원, 복지관, 어디든 불러주는 곳이면 갔습니다. 꿈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할머니는 책도 썼어요. 76세 간호사가 되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인쇄는 전부 장학금으로 기부했어요.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써주세요. 민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민지야.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10장 마이너스 마지막 꿈. 할머니는 80이 됐어요. 여전히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민지가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많아. 무슨 일이요? 새로운 병원을 만들고 싶어?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치매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야. 특별한 곳으로. 민지는 할머니를 말릴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결심을 보면 누구도 막을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치매 전문 교육을요. 80의 나이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2년 후 할머니는 치매 전문 요양병원을 열었습니다. 기억사랑 요양병원. 치매 환자들을 특별하게 돌보는 곳이었어요. 할머니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저는 예전의 선생님이었어요. 치매로 가족도 못 알아보는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러셨군요.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음악이요. 피아노를. 와, 멋지시네요. 서연 할머니는 그 환자를 위해 병원에 피아노를 들여놨어요. 환자 할머니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어요. 신기하게도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기억나요. 이 곡. 환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본 서연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기억사랑 요양병원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치매 환자들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는 곳. 할머니는 82의 나이에도 매일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11장 마이너스 전국의 감동. 할머니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됐어요. 76세의 간호사 된 할머니, 지금은 방송이 나가자 전국이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엄마한테도 이 영상 보여드려야겠어. 할머니는 유명인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대통령이 할머니를 청와대로 초청했어요. 할머니, 국민훈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 저한테요? 네, 할머니는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할머니는 훈장을 받았어요. 하지만 더 기뻤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상식에 민지가 함께 왔거든요. 할머니, 축하해요. 고마워, 민지야. 다 내 덕분이야. 할머니와 손녀는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행복하니?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그래. 그거면 됐어.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국의 기억사랑 요양병원을 만들 거야.
네. 치매 환자들이 어디서든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민지는 감탄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는 83, 84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전국 각지에 요양병원 지점을 열었습니다. 모두 할머니의 철학으로 운영됐어요.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자. 나이는 숫자일 뿐 존중은 영원하다. 할머니의 병원은 업계의 모범이 됐습니다. 12장 마이너스 진짜 의미. 85이 된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죠. 민지가 울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아. 민지야. 할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제발이요. 아직 할 일이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민지가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눈을. 알았어. 미안해, 민지야. 할머니는 한 달간 입원했어요. 그동안 전국에서 문병객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돌봤던 환자들, 가족들, 동료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엄마가 행복하게 보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전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었구나. 퇴원하는 날 민지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쉬실 거죠?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응, 쉴게. 대신, 네. 일주일에 3번만 병원 갈게. 할머니, 농담이야. 일주일에 2번만.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정말로 일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놓지는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 병원에 가서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환자들은 행복해했어요. 할머니 오시는 날만 기다려요. 할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요. 할머니는 그들과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13장 마이너스 마지막 수업. 87이 된 할머니는 대학에서 특강 제안을 받았어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강연을 해주시겠어요? 할머니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87살 간호사 이서연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73살에 처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손녀를 위해서였죠.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학생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왜 간호사가 되려고 하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돈을 벌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솔직한 대답이네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일을 오래 할 수 없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간호사는 힘든 직업이에요. 밤낮 없이 일하고 환자들의 고통을 함께 느껴야 하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이요. 사랑? 네, 사람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존중. 그게 없으면 이 일은 그냥 고된 노동일 뿐이에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87이지만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환자 한 분 한 분에게서요. 그들은 제 선생님이에요. 삶의 지혜를 알려주시거든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여러분도 환자들을 그렇게 대해주세요. 그냥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생 선배로요.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질문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할머니는 후회 없으세요?
젊었을 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있죠. 물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에요.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지금부터의 미래는 만들 수 있어요. 저는 73살에 시작했지만 여러분은 지금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꿈의 나이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시작은 빠를수록 좋아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강연장을 나오며 많은 학생들이 할머니에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힘 얻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간호사가 될게요. 할머니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습니다. 14장 마이너스 가장 큰 선물. 며칠 후 민지가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민지가 조그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열어보니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할머니, 저 엄마 될 거예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네, 할머니가 증조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할머니는 민지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아가야, 할머니야. 건강하게 자라렴.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민지가 엄마가 된다니. 나는 증조할머니가 된다니. 73살에 시작한 공부가 이렇게 큰 선물을 가져다 줄 줄 몰랐다. 손녀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 나를 위한 일이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사랑에도 나이가 없다. 나는 오늘도 배운다. 살아있는 한 계속 배울 것이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15장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9달 후 민지가 아이를 낳았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88배 나이에도 뛰어갔죠. 민지야. 할머니. 민지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세요. 할머니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어요. 서희. 서희가 어떨까? 서희. 서쪽 서, 기쁠 희. 기쁨이 서쪽에서 온다는 뜻이야. 할머니에게 너희가 기쁨이었던 것처럼. 민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좋아요, 할머니. 서희예요. 아기 서희는 할머니 품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웃음을 보며 결심했어요.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는 꼭 살아야지. 건강하게. 할머니는 그날부터 더 열심히 운동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민지가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웃었어요. 괜찮아. 서희 돌잔치까지는 봐야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서희의 돌잔치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89이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돌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할머니가 돌봤던 환자들의 가족들, 동료들, 그리고 전국에서 온 팬들까지. 할머니, 축하드려요. 증조할머니 되신 거 축하해요.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서희는 돌잡이에서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어머, 의사 될 거래. 사람들이 웃었어요. 할머니는 서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희야, 내가 무엇이 되든 할머니는 응원할게.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서희는 할머니 얼굴을 만지며 깔깔 웃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평생 소원 다 이뤘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 간호사 됐고, 엄마 됐고, 행복하잖아. 그거면 충분해. 민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영원한 영웅. 고마워, 민지야. 에필로그 마이너스 10년 후.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99이 됐어요.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희는 11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죠. 증조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오, 무슨 발표? 제 꿈이요. 저는 증조할머니처럼 간호사가 될 거예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왜? 증조할머니가 너무 멋있어서요. 나이가 많아도 꿈을 이루셨잖아요. 할머니는 서희를 꼭 안았습니다. 서희야, 내가 무엇이 되든 할머니는 응원할게. 알아요. 할머니는 항상 제 편이시잖아요. 어느 날 할머니에게 특별한 초대장이 왔어요. 국가에서 주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이었습니다. 100살을 앞두고 받는 상이었죠. 시상식 날 할머니는 단상에 올랐어요. 느린 걸음이었지만 당당했습니다. 이서연 할머니, 73살의 간호사의 꿈을 이루시고 2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대한민국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했어요. 할머니, 국민들의 영웅이십니다. 할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할머니, 비결이 뭔가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꿈이 있으면 늙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럼 지금의 꿈은 뭔가요? 100살까지 사는 거요. 그리고 증조손녀 서희가 간호사 되는 걸 보는 거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서희와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증조할머니, 이 책 재밌어요. 그래. 할머니도 같이 읽을까? 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민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서희야, 자야지. 엄마, 조금만 더요. 서희가 졸랐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서희를 안았습니다. 내일 또 읽자. 할머니가 어디 안 가.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그날 밤 할머니는 깊이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꿈속에서 할머니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손녀 민지가 갓난아기였을 때로 할머니는 아기 민지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어요. 자장자장 우리 민지.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다시 99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장 마이너스 100살의 기적. 드디어 할머니의 100번째 생일이 왔어요. 전국이 축하 열기로 들썩였습니다. 100세 간호사 할머니 생일 축하. 대한민국의 자랑 이서연 할머니. 생일 파티는 할머니가 세운 첫 번째 요양병원에서 열렸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돌봤던 환자들의 후손들, 동료 간호사들, 그리고 전국에서 온 팬들까지.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소원 비르세요. 서희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100개의 초가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초를 불었습니다.
휘잉 마이너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누군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밀이야. 소원은 말하면 안 이뤄진대. 사람들이 웃었어요. 민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께 한마디씩 해주세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편안하게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간호사 포기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제 인생의 등대입니다. 하나하나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서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증조할머니, 저는 증조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증조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서희를 불러 안았어요. 서희야, 넌 이미 충분히 멋져. 내가 꿈꾸고 노력하고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해. 서희가 울먹이며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피곤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응? 할머니 없으면 어떡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할머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여기가 아니라면. 할머니가 민지의 가슴을 가리켰어요. 여기에.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들,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내 안에 살아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나도 사랑해, 우리 민지. 그리고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롭게. 진짜 마지막 마이너스 유산. 할머니는 101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봄날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수천 명이 넘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모두가 감사를 전했어요. 민지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민지에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사랑하는 민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떠났겠지. 울지 마. 할머니는 행복했어. 너 덕분에 할머니는 꿈을 이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 73살에 시작한 공부가 할머니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민지야, 기억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야. 두려워하지 마. 도전해. 꿈꿔. 사랑해.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 할머니가 증명했잖아. 서희를 잘 키워. 그 아이에게도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줘.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꿀 수 있다고. 사랑한다. 내 소중한 손녀야. 마이너스 할머니가. 민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감사와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몇 년 후 서희는 정말로 간호대학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 서희는 증조할머니 사진을 가슴에 품고 갔습니다. 증조할머니, 저 해냈어요. 간호사가 될 거예요. 증조할머니처럼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서희. 서희는 웃으며 앞으로 걸어갔어요. 당당하게. 할머니가 걸었던 그 길을. 완전한 마지막 마이너스 전하고 싶은 말. 이서연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남긴 메시지는 영원히 살아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꿈의 때는 없다. 사랑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와서 뭘 하겠냐고 포기하셨나요? 아닙니다.
이서연 할머니는 73세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꿈입니다. 사랑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 다시 꺼내보기. 할머니가 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마무리 멘트.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76세 할머니의 기적 같은 도전. 손녀를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룬 이야기.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꿈을 나눠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용기가 찾아갈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